네,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선희 변호사입니다. 네, 그 다른 코너는 항상 우리 유나 씨가 인사를 하는데 네. 네, 오늘 여기 제 이름이 써 질문. 있어가지고 한 템포 좀 늦었습니다. 네, 오늘도 죄송하고요. 네, 전선화 변호사와 함께 사사건건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주제가 뭐죠? 예, 오늘은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 뭔가 오늘 그 스릴러, 서스펜스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서워, 웃을 약간 일이 아닌 게. 지금도 오싹해요, 약간 살짝.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이 너무 많고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많고 진짜 그래서 오늘은 어떤 법적으로 좀 허술한 점이 뭐가 있는지 예.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오늘 또 직접 담당하시는 사건을 또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예. 신장 이식 사건? 예, 예. 이거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 어이, 무슨 뭐 문제지? 남녀 치정 관계도 뭔가 좀 있을 것 같고 데이트 폭력도 좀 포함되어 예. 있을 것 같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이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이게 저희가 직접 제가 진행을 했었던 사건인데 네. 오늘 말씀드리게 된 계기가 저희 의뢰인도 이 부분을 언론에 제보를 하셔서 좀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네, 되었고요. 저희 OBS 사회부 좀 잘 들어주시고요. 네. 예, 다만 이는 저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지만 어느 한쪽을 대리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제 사견이 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시니까 훨씬 좋네요. 예, 예.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본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예, 저희 의뢰인이 50대 남성 A 씨였는데요. 예, 한 모임에서 연상의 여자분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친한 누나 동생의 관계로 시작이 되었지만 두 분이 굉장히 친밀해지면서 곧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A 씨는 여자친구분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 이분이 여자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당시에 신장 투석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투석하는 날이면 이 투석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진이 예. 다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A 씨가 당시에 큰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인의 신장이 그 여자분의 신장과 일치하는지 한번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 여자친구분은 신장을 이식해주면 이분하고 결혼하고 평생 함께 하겠다는 말로 A 씨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고요. 네, A 씨가 진짜 사랑을 했나 봐요. 예, 그게. 맞습니다. 이 예. 그리고 투석하고 이런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비용도 많이 그러니까. 들고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가족이 아니어도 이식이 가능해요? 예,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특히 우리 현행법상은 장기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맞네. 예. 가족끼리는 뭐 이렇게 일치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예. 이렇게 제3자 간에는 이제 신장 이식을 해준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가족에 대한 그 카테고리에서 사실혼이라는 부분을 좀 증명을 해서 예. 이 신장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모 대학병원에서 상당히 면밀하게 사실혼 자체에 대해서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심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좀 저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가 혼인 신고하고 하는 이런 우리 알고 있는 그 혼인의 관계가 법률혼이라고 법적으로는 지칭을 하는데요. 예. 사실혼은 나머지는 법률혼과 똑같은데 혼인 신고만 하지 않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여서 뭐 급여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상호간 부부간의 호칭을 쓰고 또 가족 행사나 대외적으로 부부로 지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같이 A 씨에게 이제 어떤 곳에 이제 땅이 토지가 좀 있었는데 예. 이 여자분이 돈을 모아서 여기에 같이 이제 집을 짓자. 그래서 평생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두 분이 이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예금도 합치고 예금도 가져가서 집을 짓고 이런 과정이 예, 예. 있었던 모든 금융 자료까지도 증빙을 해서 사실혼이라는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 공동체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예. 신장 이식을 검사를 할 수 있어도 이게 들어맞는 경우가 그렇게 쉬워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맞았어요. 검사를 하고 뵀지만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예. 신기하네요. 그렇지. 뭔가 그런 유전적으로 경우도 참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어쨌든 심사를 통과를 했고 어려운 과정이었고 사실혼이라는 것도 인정을 받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신장을 이식을 한 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은 신장을 이식을 받으면 그 후에 A 씨와 혼인 신고도 하겠다. 그리고
A 씨의 노모가 시골에 계셨는데 네. 어머니께도 이제 평생 모시고 잘 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고, 그리고 수술 후 두 분의 건강이 모두 안 좋아서 회복되는 기간에는 본인 보험이 나오니 충분히 생활비도 조달되어 걱정할 것 없다라는 온갖 달콤한 말로 A 씨를 기망을 해서 결국에는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신장 이식 수술 이후에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수술 후로 좀 이 여자분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 수술 후에도 그 A 씨에게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를 하다가 이 부분이 결국 한계에 도달하자 두 분이 굉장히 자주 다투게 되었고, 예. 급기야 여자분이 같이 살고 있던 집에서 A 씨를 내쫓기 위해 경찰에 주거 침입이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서 두 분의 관계가 결국 길지 않게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분은 진짜 여자분을 사랑한 거고, 네. 그건 팩트고, 그럼 여자분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내주는 저 남자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이후에 변하게 된 거라고 믿고 싶지만 저희 의뢰인은 그치. 처음부터 의도적인 부분이었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뭐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기 힘든 신장 이식까지 그러니까요. 하고 그럼요. 본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 해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신체 일부를 맞습니다. 주는 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그럼 A 씨가 그래서 이제 전 변호사를 찾아간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고, 예. 제가 이제 이 소송을 왜 하고 싶은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너무 마음이 억울하기 때문에 진정한 분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 본인 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소송이라는 절차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예. 시간이나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제가 맞아요.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대로 사과받고 싶다라고 예, 해서 예. 결국에는 저희는 어쨌든 이 부분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맞으니 어.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자라고 예. 해법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좀 뭐 이분을 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는 계속 뭐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소송에서도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분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사실혼 자체가 아니었다. 단순히 교제하던 사이다. 그리고 뭐 이 수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었는데요. 예. 근데 이분이 쇼맨십이 제가 보기엔 좀 강한 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실제 봤을 어떻게 예, 어떻게요? 맞습니다. 예. 법원에 와서 이제 본인도 좀 어필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울음으로 굉장히 재판부에 호소를 감정적으로 하면서 재판부의 판사님 제가 신장값을 주라면은 주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재판은 신장값을 뭐 달라 이런 그건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건 그렇죠.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두 분의 사실혼 관계를 이 여자분이 파탄 낸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그 여자분의 조카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희 의뢰인과 사실혼 기간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의뢰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국내 뭐 유명 리조트에 갔었던 사실까지를 저희가 증명을 했고 와. 예. 결국 재판부도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사실혼이 맞고 이를 깬 책임이 그 여자분에게 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런 재판정에서 예. 재판장에서 이렇게 좀 울거나 뭔가 감정에 호소하면 뭐 좀 그 판사의 어떤 그 판결을 좀 이렇게 유리하게 끌어낼 수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판사님께서는 주장하는 법리와 그에 인정되는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예. 그 당시에 뭔가를 어필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별 재판의 심리에 사실은 도움은 되진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법원에 또 심정적으로 호소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또 심리적으로 자기 위안을 위안? 느끼시는 경우가 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총선 유세와는 또 좀 다르군요. 모든 걸 다 총선으로. 아니 근데 예. 저는 조금 이게 괘씸한 게 예. 사실혼이라는 거를 그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을 막 했잖아요. 맞습니다. 대학병원에 이거 우리 사실혼 맞아요. 맞습니다. 나 예. 아프니까 이식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 법원에서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괘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착안해서 그 재판 과정에서 모 대학병원에 그러면 사실혼을 심리했던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그렇죠. 했더니 자료가 진짜 이만큼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여자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소명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으로 단순한 연인 관계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1심은 A 씨가 승소를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행히 1심에서는 법원에서 이제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근데 예. 이 결과가 나오고 저는 좀 상대방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네. 좀 바랬지만 네. 사실 그분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하면서 아. 적극적으로 아직도 다투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좀 고마운 거 아닌가? 또 사랑이랑 다른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혹시 뭐 청취자분들도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거 같아요. 뭐 샵0999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모 그 방송사의 네. 그 사랑과 전쟁. 너무 재밌지? 예. 재방송도 많이 하죠. 아직도 봐요 저는. 아직까지도 예, 나오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맞아. 거기도 변호사분들이 엄청 많이 그 의견 주시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도 좀 네. 공감하세요? 판례 같은 것도 보고. 예,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지만 네. 요즘에 나오는 법정 드라마들은 네. 많이 좀 자문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많이 맞네, 좀 뭐 이런 예, 거. 현실하고 일치한다 이런 네. 부분이 좀 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빨리 이제 본 주제 예. 데이트 폭력 사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전 남친에게 폭행을 당하고 치료를 받다가 숨진 그 19살 여대생 그 관련돼서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여대생의 부모가 기자회견도 가졌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분을 가졌던 건 당시 수사기관이 이제 폭행한 남성을 이제 곧바로 풀어줘서 이제 그걸로 예. 더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구속 수사를 했었는데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직접적 원인이 사망하고 없다라고 하고 뭐 도주 우려나 뭐 사안 중대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풀려나서 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19살 피해자와 전 남친 김모 씨가 2학년 때부터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도 손찌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좀 헤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친은 대학교까지 따라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변 후배들에 의하면 성인이 되면서는 더 자주 그리고 더 세게 이런 폭행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 11번이나 신고가 있었다. 이 부분이 저는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네. 이런 신고가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좀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간단히 약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고 시에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100m 내는 접근하지 말아라.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거 못하게. 예, 맞습니다. 전화나 뭐 문자 문자. 같은 걸 못하는 긴급 응급 조치도 가능하고요. 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를 하거나 아까와 동일한 100m 내 접근 금지, 뭐 전기통신 접근 금지,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의 유치 등을 명하는 잠정 조치 등의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은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강한 법적 조치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가정폭력하고 스토킹 범죄는 계속 논의가 있어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법에서 좀 강하게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조치들인데 사실 또 실무에서는 바로 강경한 조치는 잘 취해지지 않는 그런 괴리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하면 요즘 뭐 신문지상에도 언론지상에도 네. 많이 나와서 네. 되게 맞아요. 강경하게 대응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규정은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많은 예, 예. 논의가 있었고 제대로 돼 있지만 사실은 제가 2주 전에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이 그 고소인 조사 입회를 다녀왔는데 네. 그 저희가 피해자 조사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때 네.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 중에 어떤 걸 원하는지 또 수사 절차에서 물어보는 그런
이제 네. 자리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변호사가 그때 입회를 해서 좀 강경하게 요청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저희는 그 조치 중에서 거의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예.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너무 강경하게 요청을 한다 이렇게 좀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게 인력이 드는 문제라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 예.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으로는 이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좀 많이 반복도 되고 또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사건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아직 수사기관, 경찰 또는 검찰에서는 당장은 뭐 그렇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 예. 뭐 단순히 찾아온 거, 뭐 서 있었던 거 이런 것만으로 뭐 크게 문제가 되느냐 네. 이런 입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법 규정에도 스토킹이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인데 예. 네. 사실 위험성이나 우려가 있으면 꼭 여러 차례 너무 많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앞뒤의 상황을 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수사기관은 이 부분보다는 실제 반복을 기다려서 위와 같은 조치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사고가 이미 터진 뒤라는 그렇죠.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범죄 입회할 때 드리는 말씀이 사고가 터지고 조치를 취하시면 너무 늦다. 맞아요.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있다라고 좀 강경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좀 그때서야 좀 움직이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예.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이런 게 관련해서 뭐 영화 드라마도 많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약간 괴리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규정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바로 피해자에게 조치를 해주는 것은 약간의 괴리는 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그 설명을 들어도 저희가 뭐 과연 그래고 이해가 안 되네. 정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르네 이렇게 좀 느껴져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우리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왜 헤어지지 않을까? 아까도 뭐 고등학교에서 곧바로 대학교까지 따라갔다고 하는데 맞아. 왜 헤어지지 않을까? 그거 왜 그런가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경우일 수도 있고 네.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음. 학교, 직장 아니면 가족들 네네. 이렇게 해서 뭐 위협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뭐 직장에 와서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그럼 예. 직장 생활이 어렵게 될 거고요. 네. 또 가족을 찾아가서 위하는 사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예. 내가 아닌 가족이 또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채팅창에 도어록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거 막 문 열어보거나 아니면 그 철사로 너무 쉽게 열던데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네. 보셨어요, 영상? 그 저기 어떤 영화인지는 알아요. 예. 영상, 실제 영상들이 영상? 돌아다녔었어요. 예. 네.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근데 스토킹으로 고소를 해서 이게 뭐 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분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가 보죠. 이 규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적용되려면 우선 스토킹 범죄라는 그 정의에 해당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정의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접근하든지 따라다니든지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든지 우편이나 전화를 하는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그 요건들이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문제되는 행위가 한두 번 있거나 아니면 설령 두세 번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핑계를 답니다. 그렇죠. 이건 뭐다 두 분이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어째서 이랬다 이런 핑계를 달고 보면은 스토킹 범죄가 이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닌 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를 할 때는 한 번 신고를 해서 바로 기소되는 거는 생각보다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게 그게 한 번이 데이터가 쌓이고 예. 또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됐을 때 쌓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무조건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라 피해자들에게 예.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 사실 막상 처음 했을 때 바로 처벌받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저희 집 누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남겨놔야 됩니까? 근거를 남겨둘 수 있으면 더 좋고 예. 현장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면 바로 CCTV 같은 게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바로 신고를 해두는 것도 좋은 그러면은 방법입니다. 약간 이거를 한 몇 날 며칠 좀 그런 거를 좀 포착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 거를 맞습니다. 자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신고할 때. 맞습니다. 네, 예. 네. 실제로 이런 교제 폭력 어느 정도 발생해요?
빈도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일단 교제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9년에는 5만 500건 그리고 2022년에는 7만 700건으로 40%가 넘게 늘었습니다. 네, 네. 하루 평균 통계를 보면 200명 넘게 그런 피해를 호소를 하는 꼴인데요. 매일매일. 예, 맞습니다. 200명씩. 근데 피해자 중에서 구속된 분은 한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진짜 몇 퍼센트 안 된다. 그죠? 예. 네. 증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그 변호사님은 저 이혼 전문 변호사님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런 것도 좀 하시죠? 예. 이 전문 분야가 예. 다음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우선 이 교제폭력 예. 사건 저도 해봤던 부분이 예. 좀 이 사건하고 오버랩됐는데 네. 저희 의뢰인도 이제 20대 여자분이셨는데 그 남자친구가 교제폭력으로 해서 둘만 있는 공간에서 칼까지 휘둘러서 위협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웠던 케이스가 근데 남자친구가 이분이 일일이 신고를 하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칼은 치워버리고 오히려 본인이 맞았다라고 피해자로 둔갑해서 굉장히 진실 공방을 저희가 네. 해서 어렵게 구속을 했어요. 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반대로 쌍방폭행 이렇게 예.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땐 진짜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할 것 그러니까 같아.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앞에도 반복됐다는 게 두 분 간의 카톡이라든지 뭐 어. 문자라든지 그런 그 걸로 상황에서 뭐 간접적으로? 칼이 있다고 하면 그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음. 이제 연장선에서 증명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처벌이 내려지면은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져요? 근데 초범일 때는 벌금. 그렇죠. 그럼 그게 무서울 것 같아. 벌금형 내린 다음에 포복할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법의 긴급 조치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또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런 제도들을 병행해서 받아두고 안전하게 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이호정 씨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 그때 불구속 상태에서 곧장 풀려나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그 부검 결과 때문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국과수에서 1차 부검을 했는데요. 피해자가 숨진 직접적인 원인이 폐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다라고 1차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량이 너무 극소량이라서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1차 부검 결과였고요. 네. 현재는 유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해서 상세 부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하는데 이 사건은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검 결과에서 이렇게 어떤 치사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하면 풀려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면. 엄격하게 예.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과관계가 중요한 예. 부분인데요. 근데 글쎄요, 이게 이 사건이 저도 좀 감정적인 부분이 예. 들어가서 그런지 그래, 어쨌든 맞아요. 뇌출혈량이 있었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네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또 인과관계가 엄격한 그런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냐 어느 정도의 상당한 또 법적인 인과관계냐 예. 또 이런 그렇죠.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진행 경과를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너무 같습니다. 부검 결과만 이렇게 예. 매몰돼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안의 듣고. 중대성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채팅창에서 사실혼 인정받아 수술하고 사실혼 아니었다고 주장하다니 이렇게 또 댓글도 보내주셨고 제 심정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한하고 6번님 변호사님 반가워요. 진짜 전해주는 상식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매번 매 시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감사합니다. 5558번님도 네. 보내주셨어요. 예.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맞아요. 예.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와. 그리고 들어보나 마나 교제폭력 처벌 진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네. 매 시간 기대되어 전선의 변호사의 네. 사사건건. 또 한 달 기다려야 됩니까? 좀 자주 할까? 자주 하자고 좀 얘기 좀 해봐요. 변호사님 워낙 네. 바쁘시니까. 다음에는 더 네. 알차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전선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4부 이수강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